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결석을 좀 했네요. 저녁이겠죠. 자, 어디 할 차례냐면은, 지역권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역권 가기 전에 전세권부터 먼저 좀 볼게요. 지역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전세권. 자, 오늘 프린트 받았죠? 네, 전세권. 자, 우리 판서노트는 53페이지 그대로 저번 시간에 나갔던 거 펴시고 53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권. 자, 우리가 저번에 지상권은 뭐였습니까? 복수해 봅시다. 지상권은 갑의 토지를 빌려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까? 건물, 수목, 공작물을 막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걸 무슨 꼴이랍니까? 지상권이란다. 279조에 보면 나옵니다. 279조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를 뭐랍니까? 지상권 설정자라 하죠.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자라죠. 권자. 여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인데 한번 볼게요. 280조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최단기간 나옵니다. 최단기간.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인데 경구한 건물은 몇 년입니까? 경구한 건물은 30년. 자, 일반 건물은 15년. 자, 그 다음에 수목은 수목 30년이죠. 30년. 자, 공작물은 철탑 이런 것들 요거는 5년. 이렇게 됩니다. 요 기간보다 더 단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뭐랍니까? 최단기간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0년을, 경구한 건물이야. 30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283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지상권자는 지상물이 현존할 때, 현존이 뭐야? 현재 존재하고 있을 때, 지상물,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83조 1항, 갱신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설정자가 뭐 해버리면, 거절을 해버리면 283조 2항에 가면은 뭐가 납니까? 이 지상물이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 거지. 을 거지.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또 복습. 그럼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지상물을 사러 갈 수 있죠? 이 땅은 누구 거예요? 각 거지. 설정자 거지. 땅은 네 거니까 가져가고, 이 건물, 수목, 공작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니까 사라. 이게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고, 285조 가면은, 285조에 보면은, 자,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뭡니까? 원상회복하고, 회복을 하고, 수거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만들었어, 저거를? 을이 만들었잖아. 원상회복하고 수거하는 건 누가 한다고? 을이 해야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2항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와보니까 이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이 어떻단 말입니다.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럼 내가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283조에서는 지상물 매수를 누가 합니까? 을이 했죠. 여기서는 지상물 매수를 누가 한다고? 갑이 한단 말이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기억납니까? 여기 이제 시험의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강행 규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지료를 몇 년분 연체하면은 2년분이죠. 287조. 287조에 보면은, 네? 아, 근데 여러분은 법 좀 외울 필요 없어요. 알죠? 내용이 있다는 거 말면 돼. 알겠지? 아, 저는 강의하니까 외우고 있는 거고. 옛날에 시험 칠 때 이거 적었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알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색을 하거든요. 이 법 좀 몇 조 몇 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287조에 보면은 2년분의 지료를 마면은요, 연체를 하면 무슨 청구 당한다? 소멸 청구 당합니다. 소멸 청구를 당한다. 이 소멸 청구권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에요. 소멸 청구권. 그래서 2년분 연체하면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지상권에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상권의 효력 했을 때 배웠던 건 이제 뭡니까? 지상권 효력은.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습니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요? 용의 물건이지. 용의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등 할 수 있죠. 처분등. 자, 처분등이 뭡니까? 양도. 지상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가 또 토지를 임대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대출, 돈 빌릴 수 있죠. 담보. 371조에 보면 나옵니다. 네? 자, 양도 임대를 할 수 있다. 이게 282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71조에 보면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처분등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지불 의무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지료를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맞죠? 약정하거나 등기를 했을 때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지상권 내용, 핵심적인 내용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과 또 비교해서 같이 정리해야 될 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전세는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파트 전세. 근데 작년에 시험에 우리 나왔던 게 뭡니까? 건물 전세를 안 내고, 건물 전세가 안 내고 토지 전세를 냈어요, 토지 전세. 토지 전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토지 전세를 냈는데, 자, 올해는 이제 토지 전세를 안 내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토지 전세를 냈는데, 내용 한번 볼게요. 전세권은 어떤 겁니까? 자, 그러면 이 토지도 전세할 수 있고 건물도 전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 합니까? 전세할 때 토지 전세 안 하고 건물 전세 하잖아요. 아파트 전세. 맞죠? 지금 뭡니까? 보험 사고 많이 터지가 난리죠, 지금. 보험공사에서 지금 뭡니까? 저 집주인이 뭘 못 줍니까, 지금? 전세자가 못 주잖아요. 예? 지금 알고 있죠? 강남의 아파트가 뭡니까? 10몇 억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80%, 90% 정도 전세금 설정해 놨는데 몇 억을 내줘야 돼요. 제 친구도 지금 뭡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저 친구도 저기 어디냐? 저 어디고? 저 친구가 이제 저쪽에 어디냐면은 대연동에 그 위브드 제니스라고 있어요. 네? 봉영로 위브드 제니스 있어요. 그 두산 위브에서 만든 거. 그 8억까지 가는데 6억에 전세를 내줬어요, 그때. 8억 몇 천까지 9억까지 찍고 집 떨어졌는데 지금 얼마나 5억에 그래 되죠. 지금 뭐 합니까? 잠은 못 자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전세금 내줘야 되는데 통지는 날라왔어요. 벌써 이미 뭐 날라왔다고요? 전세금 6억 내라라고 내용집에 날라왔어. 알죠? 문자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얼마를 준비해야 됩니까? 1억 몇천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 1억 이상. 5억 5천이 지금 거래 5억 5천 이렇게 되다가 5억 5천이 떨어져가 또 지금 4억 몇 천까지 지금 거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 전세금 찾아가지고 막 아파트 사쁘겠죠. 돈을 돌려달라는데 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여러분은 되겠다. 돈이 한 1억씩 뭐 꼽혀 있으니까, 맞죠? 몇 억씩 계시죠? 아, 근데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할 수 없어. 대출받아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대출받아 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또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돼요. 알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풀어준다 그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세금을 내줄 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원래 담보대출 받아가 내주거든. 그런 거 알아요? 네, 그렇게 하잖아. 담보대출 받아가 내주잖아.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전세 다 넣고. 근데 그게 자체가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전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전세가 왜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해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려면 전세 빨리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4억 하면 될 거예요. 4억, 전세 4억. 그럼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맞죠? 그래서 죽으려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많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줘야지. 그 돈 어디 있었겠습니까? 은행에 있다, 코인 샀다가 주식 했다가 지금 다 말아먹었어요. 농담이고, 좀, 30%, 40%가 적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지금 다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복이 안 돼. 응? 자기도 뭐 했어요? 대출 받아서 샀는데, 전세 꼽아가도 다 없앴는데, 지금 대출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맞죠?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지금 가장 핫한 건데, 무조건 이거 한 문제입니다. 지상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아시죠? 자, 그러면 전세권 갑니다. 자, 올해는 토지 전세가 시험에 나왔지만, 이제 토지 전세는 이제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제 건물 전세가 나올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자, 2년 전세를 했다. 그럼 얘가 전세권자. 집주인이 뭡니까?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설정자. 자, 그러면 전세권은 반드시 뭘 꼽아야 될까요? 전세금을 꼽아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꼽아야 돼요? 안 꼽아야 돼요? 꼽아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계약서 쓰고 합의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성립한다. 자, 여기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요겁니다. 27, 28, 32 이렇게 32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전세금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요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X입니다. 가름할 수 있다.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판인데 외워야 됩니다. 시험의 전세권에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 전세금. 판소노트. 전세금 밑에다가 반드시 적어놔야 됩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자, 이 건물을 있잖아요. 원룸. 원룸을, 자, 어떻게 합니까? 지었어요. 네? 이 사람이 건축주야. 자, 이 사람이 건축주죠. 건축주. 이 사람이 건축주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공사대금 대준 거. 공사대금을 대줬어. 공사업자랍시다. 업자. 공사업자. 공사업자가 돈이 1억 들어갔어, 1억. 자, 1억 들어갔는데, 저 원룸이 지금 뭡니까? 다 완성이 됐다, 안 됐다?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느냐? 아직 돈이 좀 더 투여가 돼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예상보다 돈 많이 들어가죠? 맞죠? 예상했던 것보다 돈 많이 들어간다고. 돈을 좀 더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룸을 짓는데, 뭐, 건물을 거의 다 지어놨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돈이 1억이 밀려있다고요. 그럼 얘는 뭐 하겠습니까? 무슨 권 행사하겠어? 유치권 행사합니다, 유치권. 공사대금 안 주면 유치할 수 있어요. 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데, 자, 얘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갑 보고 오고, 올 보고, 일로 와봐. 앉아봐. 야, 이 건물 완성을 해놔야 뭐 새를 놓고 해가지고 할 거 아니냐. 맞죠? 자, 그러면 이 공사대금 1억 있는데,
201호하고 202호 전세를 네가 해라. 그럼 전세권자가 다시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처분 등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알겠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1억, 얘가 이제 이 원룸이 4층인데 4층 이 원룸 보조금도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도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공사대금 1억을 전세금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여러분 자격증 따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돼? 설명해서 둘이 합의해야 돼. 여러분이 사람의 중간에 있잖아. 사람의 중간에 있잖아. 맞지? 사람 중간에서 뭐 해줍니까? 합의를 붙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죠?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얘 보고도 뭐라 해야 됩니까? 자, 봐봐. 네 1억 전세고 설정하고 201호, 202호에 5천만 전세 설정하고 임대나. 그러면 이자 받는 거 똑같잖아요. 30만 원 받으면. 맞죠?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 500에 뭐 30 받든지 500에 40 받으면.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네 손해볼 거 한 개도 없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이런. 돈 달라고 하면 돼. 알겠죠? 1년 계약을 하든지 2년 계약을 하든지. 그때 만일에 돈을 전세금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매 넣어보라 해야지. 그때 너도 충분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 되겠나? 자식 따고 나면 이게 생기면 되겠나? 이거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민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맞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은 뭡니까? 이 두 명이 뭐랍니까? 와, 이건 뭐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전문가, 왜? 해결해 줘버리니까.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얘도 없고 얘도 없어. 얘는 뭡니까? 이 건물 다 완성해가지고 뭡니까? 세 다 받아먹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돈이 여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상환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얘는 뭡니까? 손해볼 게 있어, 없어? 1억인데 은행 연합 받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은행 연합은 얼마 안 되지만 얘 월세 받아보면 은행보다 이자 세죠?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나오는 거야. 무슨 채권으로도?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저기 27, 28, 32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니까 반드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표시해놔야 돼. 전세금 해고 현관표 딱 해놓고 별표 딱 해놓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눈에 확 띄게 해놔야 됩니다. 그 전세권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전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봅시다. 필기 다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최장기간은 토지, 건물 전부 다 몇 년입니까? 10년이에요. 최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없어요. 건물은 1년. 건물만 1년입니다. 건물만 1년이다. 이렇게 됐어요.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갱신해도 10년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단 기간은 어디에 없다고?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습니다. 최단 기간이 요 존속 기간이 312조에 보면 나와요. 312조. 312조에 보면은 이제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장 기간은 토지와 건물 전부 다 몇 년이고 10년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하러 왔는데 내가 친하니까 20년 계약하겠다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설정 등기 안 해줘요. 최장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이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그럼 아파트 전세를 하는데 6개월만 전세권 설정 등기할게요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아파트도 건물 아니야? 건물이잖아. 안 해준다고요. 몇 년 돼야 된다고 최소? 1년. 아주 중개업 한번 해보세요. 전세가 여러분 나가면은 전세가 첫 번째 전세나 임대차 맞죠? 원룸부터 하다 보면 전세하다 보면 매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뭐예요? 인맥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옛날에 좀 업을 했던 분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매매에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매매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만 몇 년입니까? 1년. 자, 그래서 최단 기간 건물만 1년이고 토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존속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고 두 번째가 효력인데 효력은 좀 이따 보긴 하고요. 효력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상권의 효력도 지상권자 을이 뭐 할 수 있느냐? 이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느냐? 요 얘기입니다. 이게 효력이.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214페이지 가셔가지고 213페이지네요. 213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전세권에 의 돼 있습니까? 있죠? 303조입니다. 전세권자 저기서 누구냐? 을입니다. 을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뭘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 현관펜. 자, 타인 부동산이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 딱 해놓으시고 이게 부동산이야 이거. 토지와 건물 합쳐서 뭘 한다? 부동산. 부동산. 자,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에 자 용대 쫓아서 사용 수익 어디에 현관펜 했습니까? 사용 수익.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효력이 뭔데? 자, 저기서 지상권에서는 땅지자죠.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고 여기서는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사용 수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다? 용해 물건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건. 자, 용도에 주자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무슨 변제권이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무슨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무슨 변제권이 있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그러면 전세금 반환 안 하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겸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보증사고 말씀이 지금 뭡니까? 9천조가 됩니다. 9천억 정도 된답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 못 내준 사람들이 그래 경매가 들어가고 사고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지금 9천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9천억 정도 되니까 내년에 1조 넘어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통 보험가입을 하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전세 내가 들어가면은 전세권자는 뭡니까? 이 혹시나 문제 생길 수 있잖아.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주택보증공사에. 그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금액 크면 클수록 좀 많이 내죠. 바로 아파트 뭐 사보고 그러니까 뭐 전세도 안 살아보고 모르잖아. 임대 좀 해보고 전세 좀 해보고 그리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 법률 관계가 다 이해가 쉽게 돼요. 근데 바로 아파트 사본 사람들은 뭡니까? 임대 해본 적도 없잖아. 잘 이해가 안 돼. 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임대를 했다 생각하고 가보세요. 알죠? 전세했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전세금을 지금같이 뭡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싸잖아. 그러면 돈 내라 해도 돈 못 내준단 말이야, 사람이. 맞죠? 그리고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일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뭐 줍니까? 2주택 있죠, 걔들. 지 사는 아파트 있고 전세 받아가 한 애들 많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 중에 많다니까. 무슨 말이죠? 그럼 술 마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와, 다 이 전세금 이거 할지 미치겠다. 전부 그럽니다. 요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저희 친구들 때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1주택, 자기 2주택 갖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3주택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옛날 아파트 뭡니까? 옛날 살다가 있던 아파트는 전세 나가지고 그 돈 갖고 아파트 분양받아가 들어갔잖아. 그런 관계 좀 알아요? 그런 단계는 거쳤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하여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제 여기 아파트에는 뭐예요? 전세하는데 전세 금액이 뭡니까? 매매가보다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나간다 그러겠죠? 전세 내달라 그러면 못 내주잖아. 뭐가 들어온다고요? 경매 들어가요. 경매 들어가면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전세금을 우선 매겨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세금은 등기가 되죠? 맞아요?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가 됐다 금액이 우선 매겨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또 금액이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 대출 안 받아봤어? 금액 대출하면 뭡니까? 근저당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의 금액 적죠? 등기부에 적죠? 적는다는 건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 전세금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넣어서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이 우선 변제가 뭔데?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는 우선한다. 무슨 변제죠? 효력? 우선 변제죠, 효력이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저당권 다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안 없애면은 전세 안 들어갑니다. 지가 이제 1방 돼야 돼, 1방. 1등.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없애주는 조건으로 해서 전세를 딱 들어가잖아.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법무사 불러놓죠. 전세 계약 하잖아.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자, 상상을 해보자. 내 사무실 있는데 전세하러 왔어. 근데 저당권 설정돼 있어, 지금. 이 사람 나가고 전세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무사 사무실 와 있죠. 자, 그리고 중개사 옆에서 딱 있어요. 자, 요거 깨끗하게 말소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합니다. 맞죠? 그 내용도 특약사항에 다 적어놓죠. 전세권은 저당권을 말소를 한다.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잖아. 전세금이 들어오면 법무사가 딱 직원이 와 있고 말소 바로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말소하러 가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말소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나 지금 접수했고 이틀 뒤에 지금 우리가 등기부 보면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딱 뜨죠. 뜬다니까. 그런 게 있어, 진짜. 뜬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통지를 딱 해주면서 이제 등기되면 등기소를 바로 보내줍니다. 전세권자에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개사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저당권이 아예 없어지죠? 근데 뭐가 설정됩니까? 전세권이 설정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역전세가 생겨버리면, 역전세가 돼버리면, 그때 당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를 안 주면은 전세금 반환 안 하면은 뭐 넣을 수 있어요?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이거 처분등이지. 처분등. 저 앞에 처분등 뭐 있었어요? 양도. 전세권 양도 됩니다. 전세권자가 임대 놓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공사업자가 전세 1억 설정해놨는데 임대 놓을 수 있다고 했죠? 했죠. 자,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되죠? 그거 된다고. 담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7%, 8%가 가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2% 정도 지원해 주자, 이자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희룡 장관이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원해 주겠다고. 서민들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 됩니다. 담보. 그 다음에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가는 게 전전세입니다. 오케이? 네. 전세권자가 새끼 전세 가는 게 전전세.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더 들어가는 거야. 뭐에서? 지상권에서 요것만 더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같이 비교하는 이유가 자, 요게 또 헷갈리고 또 차이점이 별로 없단 말이야.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데 요거는 뭘 사용한다고요? 부동산을 사용수익 합니다. 처분 등 하는데 양도 임대 담보하고 무슨 세? 전전세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는. 이거 차이점이다 말이야. 그리고 전세금은 등기가 됐기 때문에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도록 합시다. 자, 213페이지.
자, 213페이지에 303조 아까 1항 다시 한번 볼게요. 전세권자는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의 행간편. 점유하니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권이야? 용익 물권이고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은 전세금 반환 안 하면은 그 부동산 겸해 넣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는 행간편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항이 뭡니까? 농경지는 전세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죠? 농경 전세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법적 성질에서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거지? 그래서 타물권입니다. 타물권. 타물권이고. 근데 두 번째 줄에 줄 것이고, 농경지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없다. 자, 2번의 별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권? 무슨 물건이? 용익 물건이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작년 시험 나왔다 그랬잖아.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중 한 필지 일부를 객체할 수 없는 물건을 고르시오. 그래가지고 처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임차권. 뭐가 답입니까? 저당권이지. 한 필지 일부를 가지고 은행 대출 받으러 한번 가보세요. 은행이 뭐랍니까? 은행 직원이 지랄하고 있는 애들. 대출 아닙니다. 알겠죠? 대출은 됩니까? 한 필지 단위로 대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무슨 물건만 일부가 된다고? 용익 물건만 일부에만 전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전세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동 건물의 일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것이고 일부에 등기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돼 있어요. 요 등기법 시간 배우는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땅을 사용하는데 요거만 사용한다 그러면 도면을 첨부해야지 요 정도 범위를 특정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뭐를 첨부한다고? 등기할 때는 일부를 할 때는 등기할 때는 뭘 첨부? 도면을 첨부합니다. 요거는 우리 민법 시험에 안 나와요. 등기법 할 때 배울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넘기시면 되겠고 무슨 물건입니까?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건이 해놨잖아. 사용 수익하는 물건, 용익 물건입니다. 자, 그러고 무슨 물건 성질도 있습니까? 돈 안 갚으면 전세금 반환 안 하면은 경매를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거 경매 넣는다는 내용하고 우선 면제 받는다는 내용은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32회 때 시험 이게 나왔어요.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OX. O. 이게 시험 나왔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권이고 경매 넣어서 우선 면제 받는. 이 경매 넣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당권에서 나오잖아. 저당권이 뭐예요? 담보 물권이거든. 경매 넣고 우선 면제 나오면 아, 이건 무슨 물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담보 물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다.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겸비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여기 시험에 나왔다고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핵심이 세 번째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를 청구하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돼 있지. 그게 이제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성질 세 가지, 뭐 네 가지 있는데 그건 뒤가 안 배웁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이성은 뒤에 합니다. 자, 밑에 가서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돼 있는데 첫 번째 줄 계약하면서 등기하고 하는데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됩니까? 1번에 별표 두 개. 전세금 지급은 요소다. 근데 행간편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되는 것이 아니고, 자, 현관편 해야 됩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우리 판소도 해놨죠?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포인트고. 자, 2번에 타이틀만 현관편 돼요. 목적물 인도는 승인 묘소가 아닙니다. 목적물 인도는 승인 묘소가 전세권 요소가 아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내가 목적을 받지 않아도 승인하는 겁니다. 전세권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만 있으면 전세권을 승인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인도는 승인 요소도 아니다. 자, 우리 판소도 적어놓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승인 요소도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전속기간 바로 갑니다. 자, 312조 내용인데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10년을 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당사자 약정기간 10년을 넘을 때는 몇 년으로 단축돼? 10년. 그래서 최장기간이 몇 년이야? 10년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할 필요 없이 10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몇 년을 한다? 1년. 자, 한번 물어볼게요. 1년은 건물만 1년입니까? 토지도 1년입니까? 뭐만 돼 있어? 건물 딱 나와있잖아. 맞아요? 건물에 대한 데 있잖아. 맞습니까? 건물에만 최단기간이 1년이 있고 토지에는 최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항 전세권 설정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자 여기 해놨습니다. 갱신하고 한 날부터 몇 년? 10년. 10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이 뭐냐? 요겁니다. 무슨 갱신이냐면 법정 갱신입니다. 자, 그거는 별표 넣으시고 별표를 3개 넣으셔야 돼요. 정말 잘 된다. 법정 갱신. 올해도 나왔는데 올해 시험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4항에 보면은 건물 나와있죠. 건물에 나와있죠.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정 갱신은 어디에만? 건물만 적용됩니다. 건물만. 그럼 토지에는 법정 갱신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습니까? 토지 전세의 경우에도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OX, X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냐? 6월에서 1월 사이 6월에서 1월이 뭐냐면은 전세 계약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묵시적 갱신됐다. 이게 무슨 갱신이냐고요? 묵시적 갱신이야. 다른 말로 법정 갱신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나가는 얘기 안 하고 자, 임대인이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전세권자가 나간다고 얘기 안 하고 2년이 지나붙다니까. 그 무슨 갱신이야? 법정 갱신이야. 요게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말인데 법정 갱신이라는 말 쓴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어떻게 될까?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된단 말이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313조 가면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보를 하고 소멸 통보 후 자, 뭡니까? 3월이죠. 소멸 통보 후 아닙니다. 6월이죠. 6월. 3월은 임대차 주인법 사인법이 나오고 소멸 통보 6월이 경과하면은 경과 후에 소멸한다. 이랍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자, 일단 적어 놓으시고 자, 내용 읽어 보도록 합니다. 자, 215페이지에 자, 312조의 사항입니다. 건물의 현관편 해주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자, 주권 놓습니다.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고, 그럼 이제 전세권 선정자가 뭐 갱신 거절한다 이런 말도 없단 말이야. 자, 아니할 때는 그 기간 만료한 때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자, 행간편이시고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이 경우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간편 딱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로 하살펴야 되냐면 맨 밑에 313조 있습니까? 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 정하지 않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소멸 통고 행간편.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6월입니다. 3월 아닙니다. 밑에 3월 해놓고 X. 6월입니다. 6월이 경과하면은 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한답니다. 자, 312조에서 법정 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넣으시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전세계약을 딱 해줬는데 2년이 지났어. 얘는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얘는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을. 자,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한테. 네? 중개사님. 집주인이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지금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겠지요? 그래, 시험 문제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법정갱신이야. 제가 좀 유식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야. 그럼 그게 뭔데요? 물어보겠죠? 언젠가는 물어본다, 진짜. 알죠? 그때 책표가 할 거야. 그냥 바로 나와야지, 그냥. 맞지? 그럼 이 전세권자가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그럼 법정갱신이 뭔데? 물어보면,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 계약이 된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기간은요? 물어볼 거 아니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보면 정함이 없다는 게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면은 만약에 네가 나가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6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물어본대. 그럼 다시 등기해야 됩니까? 물어본대. 다시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 시험 문제 또 나왔던 거야, 전부 다. 이것만 해서 시험에 뭡니까? 6번 나와, 6번. 아시겠죠? 올해 토지 전세에도 시험 물어봤던 거야. 토지 전세는 이런 내용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건물 전세만 적용됩니다. 그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등기 없이도 인정됩니다. 알겠죠? 네, 등기 없이도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각각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312조의 사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자격증 따면은 여러분 법정갱신 무조건 2년 안에 한번 생긴다. 전세조 2년 생기면 이 내용 다 그냥 물어보면 바로 쫙쫙쫙 나와야 뭡니까? 아, 전문가같이 보이지. 무슨 말 알겠죠? 물어본다. 응? 저희 와이프도 이거 물어보니까 뭡니까? 뭐예요? 모르더라고. 기억 못 하고 있더라고. 쭉 심해서 이제 하니까 바로 또 쫙 전화해가지고 쫙 씁니다. 해줬죠, 씨가.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뭡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됐다. 자, 넘어가서 이제 전세권의 효력 갑니다. 자, 밑에 가서 자, 밑에 바로 볼 필요 없어요. 밑에 갑니다.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유지수선 의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지상권 했을 때 했지만 필요비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309조에 보면은 309조에 가면은 유지수선 의무는 누구 돼 있다?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지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고?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자, 그래서 309조 한번 봅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전세했는데 보일러 고장났어요. 누가 고쳐야 돼요, 원리는? 전세권자가 고치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 알겠죠? 이거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는요, 이 전세권자한테 야, 도배장판 이런 것도 네가 다 해 이란단 말이야. 우리 경상도는 사람들이 다 좋아가 다 해줍니다. 도배장판. 보일러 고장나도 고쳐줍니다. 원래 임대차일 때는 뭐야? 임대인이 해줘야 됩니다. 전세일 때는 유지수설 의무가 누구 돼 있습니까? 전세권자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자, 실제 저도 이제 옛날에 전세 나와보고 임대 나와보고 해봤기 때문에 전세를 놨어요. 그래서 전세권자 전화 와가지고 여름인데 방충망이 찢어졌다고 막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법 309조 제가 바꿔 봅니다. 그러면 전화 올까 안 올까? 다시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더라고. 민법 309조 보시라고 유지수선 의무 전세권자가 있어. 이런 거 고치는 거 전부 다 네가 다 고쳐야 돼. 다시 전화하지 마. 또 걸어보죠. 그럼 얘가 사람 미치는 거지. 겨울엔 또 뭐 이거 보일러 고장났다 전화 오잖아. 309조 전화 걸어봅니다. 아셨죠? 그런 게 어디요? 민법 309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응?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두가 당연히 할 권리가 아니고 제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한다. 알죠? 우리가 갑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요. 맞잖아. 그래,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309조. 네? 유지수선 의무는 전세권자 니한테 있기 때문에 네가 고치고 다 사야 돼. 그런데 보일러가 완전 고장 나가지고 전부 교체할 때는 여러분이 해줘야 돼. 설정자가. 알겠죠? 유지수선이잖아요. 유지수선. 맞죠? 간단하게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가 해야 돼.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툼이 안 생기려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전세 계약서 적을 때는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는 다 너희들이 고친다. 예? 예. 309조에 의해서 유지수선을 되고 10만 넘어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설정자에 내가 해준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 임대차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차는 5만 원 이하는 어떻게 된다고? 네가 하고 5만 넘어가면 내가 한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임대차가 있는데 임차인이 방충망 찢어져가지고 목이 막 들어오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라 했더만은 얼마예요? 5만 원에 딱 청구하더라고. 5만 원. 그래서 제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5만 원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방충망 찢어지니까 5만 천 원 청구하더라고. 5만 천 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 예? 무슨 말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놔야 돼요. 예? 전세권자라서는 우리가 그게 애매모하잖아. 유지수선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 이하는 네가 해라. 임대차는 얼마? 5만 원. 알죠? 그래 놓으면 이제 다툼이 안 생겨요. 얼마 나왔는데 용서 보내라 했다 했는데 5만 천 원이 남으면 해줘야 됩니다. 알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유지수선 의무가 있고 경매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다 했죠 지금?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옆에 가서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처분 등 갑시다. 306조. 전세권자는 을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현관펜. 그럼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목적물 타인에게 전저세 현관펜 임대할 수도 있다. 총 4가지입니다. 양도, 담보, 전전세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그 전에 전세를 놨더만은 이마가 뭡니까?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뭡니까? 담보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막 내한테 집행 들어오고 이렇게 보니까 열받아가 야, 이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권을 가지고 다른 데 담보 제공하거나 돈 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알겠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 보고 야, 니 전세금 갖고 대출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만약에 또 임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설정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입니다. 전세권의 양도입니다.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세권 넘길 수 있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양수인, 전세권의 양수인. 이 사람이 양도인. 이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양수인은, 전세권의 양수인은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 얘가 얘한테 가서 이제 목적물 반환해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양수인은, 전세권의 양수인은 이 양도인의 전세권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받습니까? 않습니까? 받아요. 알겠죠? 그럼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은 누가 다 한다고? 전세권 양수인이 한다고. 알겠어?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죠? 양도할 때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이 양수인이 전세권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07조. 전세권 양수인은 저기서 누구야? 병은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 을과 동일한 권리도 있고, 권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있어?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든지, 이 권리. 의무는 뭔데? 목적물 반환하고 전세권 설정이 말소해줘야 되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양가로 3번에 전전세는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 그래서 전세권자가 한 번 더 굴러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2년이면 2년이어야 돼. 1억이면 1억이어야 되고. 이거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전세. 밑에 한번 볼게요. 1번에 줄 거면 돼. 전전세란 기존의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거다. 다시 새끼 까는 겁니다. 됐죠? 더 밑에 내용들은 안 봐도 됩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뭡니까? 존속기간 또 내용, 3번 내용이 그래요. 존속기간 또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금액도 한도를 넘지 못하고,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이고, 소멸하면 소멸해야 된다. 됐어요? 자,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시험에 하면 돼. 옛날에 10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전전세.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소멸하면 소멸한다. 끝났지? 얘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원전세에 의존하거든, 전전세는. 알죠?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소멸하면 소멸한다. 됐죠?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몇 년 동안 안 나왔어.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시면은 전세권의 소멸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줄에 끝에 가면은요,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혼동, 소멸시효 이렇게 됐을 때 소멸합니다. 넘어가면 되고, 자, 전세권은 설정자의 소멸 청구. 자, 여기 이제 뭐냐면은, 전세권은 뭐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303조 아까 봤잖아. 맞아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을 때는 무슨 청구 당한다고요? 소멸 청구 당합니다. 쉽게 예를 들게. 음식점 한다고 전세를 했는데 단란한 거 차리는 거 있잖아. 단란주점. 용보 위반이야. 무슨 청구 당합니까? 소멸 청구 당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위반하면? 용보 위반하면 소멸 청구합니다. 내가 음식점 한다고 해놓고는 거기 바다 이야기라든지 머신기 갖다 놓고 막 한단 말이야. 용보 위반했지? 그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요? 집주인이 소멸 청구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위반하면? 용법 위반하면. 그 1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3번 나왔어요. 시문에. 311조죠. 뭘 위반하면은? 용법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소멸 통고는 아까 뭡니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언제든지, 각 당사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죠. 했고, 3번이 아까 목조물이 멸실하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면 전세권을 소멸하면은, 자, 보세요.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지. 맞죠? 플러스 무슨 서류 줘야 됩니까? 전세권 설정되게 되잖아. 말소 서류를 줍니다. 주는 거 하고 얘가 전세금 반환하는 거하고 무슨 행위입니까? 동식입니다. 317조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동시에 뭐를 반환해야 됩니까? 전세금 반환. 전세금 반환 누가 한다고? 주어가 뭐야? 전세권 설정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반환하고 자 목적물 인도하고 말소 주는 건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행입니다. 동시에. 자 보통 이제 뭡니까? 보통 이 동시에 어디서 합니까? 은행에서 많이 했어요. 전세나 옛날에 이제 전세를 했다가 얘가 이제 나갈 때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말소해야 되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죠? 그리고 전세금 내줘야 되잖아. 저 내가 못 내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 내주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법무사 직원 다 와 있습니다. 말수를 받고 말수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됩니까? 뭘 받아요? 그 전날 한번 가서 뭡니까? 빠진 게 있는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가서 뭡니까? 변기 빠졌다 15만 원 빼보고 창문 깨졌다 뭡니까? 7만 원 빼보고 이렇게 하잖아. 안 할 것 같아? 다 해 그렇게. 나중에 그 금액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창문 한 개 빠졌다 박살났다 7만 원. 변기 15만 원. 이 공식이야 공식. 지금 더 올랐을지 몰라지. 옛날에 그랬었는데. 예? 뭐 파손 뭐 5만 원 3만 원. 그리고 그거 빼보고 돈 받아주잖아. 그 전세권자 와서 지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랄하면은. 아, 네가 다 고쳐놓고 가라, 뭐. 내가 그 보장에는 갖고 있는데, 그거 다 고쳐놓으면 내가 돈 바로 사줄겠다. 그러면 지가 뭘 합니까? 아이씨, 들어보네. 근데 내가 뭘 합니까? 당신이 다 고쳐보라고. 내가 지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넣고라고. 무슨 말이죠? 이런 것도 모르고 전세를 놓고 여러분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일 내놓고. 얼마나 위험한 행위를 했는지 몰라, 이때까지. 맞죠? 이거 알았어야 됩니다, 이거 법을 알고 해야 돼. 알고 덤이면, 이제, 알고 얘기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 시험 문제다, 이게. 시험은 그게 나온다. 자, 그래서 317조는 동시행위 항변권에서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수수를 주는 것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다. 자, 318조 갑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현관펜, 주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주고 놓고 그럼 누가 겸해 넣는 거야? 현관펜.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뭘 반환하면은? 뭘 반환을 지체하면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은 전세권자가 뭐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을 수 있다. 318조.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다 했던 겁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316조입니다. 316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해서 소멸할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자 누가 원상회복하는데? 전세권자가 맞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해야 한다. 부속물 수거도 누가 합니까? 의리한다. 전세권자가 한다고요.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에 매수를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어디서 비슷한 걸 했는 것 같은데? 지상권에서 했죠. 자, 지상물을, 자, 우리가 이제 지상권자가 이 건물, 수목, 공장을 만들었는데 원상 회복하고 수거하는 거 누가 한다 그래? 지상권자가 되잖아. 맞죠? 마찬가지야.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가 합니다. 여기서는. 원상 회복하고 수거하는 건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 그리고 저기서는 지상물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부속물이야. 자,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무슨 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 1층에 카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세를 줬는데 이 사람 나간다 그랬어. 근데 테라스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테라스 너무 잘 만들어 놨고, 근데 또 이 만들어 놨는데 1층에 들어가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건물주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거 살게요. 그 건물주가 뭐라 하냐면은 이랍니다. 야, 이거 내 테라스하고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3천만 원 줘.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했는데 뭐까지? 부속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뭐 했단 말입니까? 계약이 끝났어. 나가라. 나갑니다. 저 나갑니다. 나가면서 저 나가라 하지 말고 나간다고 했고, 나가면서 뭐 합니까? 원상회복 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샀던 부속물에 대해서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임대차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2년 임대차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내가 샀던 돈이 테라스 있잖아. 테라스 잘 해놓고 예쁘게 해놨잖아. 그걸 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이럴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디 가냐? 219페이지에 2항 갑니다. 2항. 316조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행간별에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것일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 물건에 매수를 청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도 같다. 그럼 매수하거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킬 때는 매수 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2번 내용 다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저기서 지상권에서도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갑도 할 수도 있고 을도 할 수 있지. 부속물 매수 청구 또 누가 할 수 있다고? 갑 또는 을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청구 못돼 얘기 나오네. 필요비 청구 못한다고요. 왜? 유지수선 의무는 누구 됐으니까. 309조 유지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청구 필요비 청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딱 줄구름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비 상한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전세권까지 했습니다. 했고요. 자, 좀 쉬었다가 지상권 전세권 했는데 그다음에 임대차가 볼 겁니다. 임대차. 자, 요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시고. 알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